알뜰코인들이 상승을 외면한 채 제자리 걸음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진짜 불장은 때 시작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의 10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면서 원화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도 넘어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주 발표된 CPI가 2.7%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호재로 작용했다고 해서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주 목요일 19일에는 운명을 가릴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이전 영상에서 패드와치로 보았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85%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98% 확신하는 분위기로 급변했습니다. 이 분위기 정말 믿어도 될까요? 저는 아직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결정까지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보다 알뜰코인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알뜰코인에 대해 이야기를 중점으로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알뜰코인들은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으나 지난 2021년 알뜰코인 불장 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의 상승은 상승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미 새로운 고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지만 대다수의 알뜰코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최고점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이다, 아발란체, 체인링크를 보면 2021년 불장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시장은 확실히 열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알뜰코인들은 왜 이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을까요? 2021년 시장을 주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2024년 ETF 스윙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자금의 방향이 비트코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결제 약정 데이터를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미결제 약정이 주를 이루었지만 2024년으로 접어들면서 장기만기의 미결제 약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참여가 시장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왜 알뜰코인을 선택을 안 하고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기관들은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비트코인을 먼저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ETF라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 투자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하면서 기관들은 먼저 비트코인으로 대규모 자금을 유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알뜰코인이 상승을 못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비트코인에 비해 속도가 느릴 뿐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마치 금과 달러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먼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이 크게 주목받으며 상승을 해주고, 이후 달러가 금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죠. 비트코인이 금처럼 시장의 중심축으로 먼저 움직이고 알뜰코인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달러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너스만 보셔도 아직 50%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50%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의 절반 이상이 아직 비트코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과거 불장 때와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 배경을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상승이 지속될 때 알뜰코인 도미너스는 하락을 해주었죠. 하지만 노란색 배경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이 되고 저점을 찍을 때 알뜰코인들은 최고점을 찍어주면서 최고점 갱신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2021년도 알뜰코인 불장과 비교를 했을 때 불장은 아직 안 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이 되고 알뜰코인 도미너스가 시장을 장악한다면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갱신한 것처럼 알뜰코인에게도 폭발적인 힘이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자 기준점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시장 전체가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축이 서서히 비트코인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알뜰코인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알뜰코인 한 종목만 다뤄보고 파급적인 내용을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보시죠. 최근 알뜰코인을 이끌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리플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솔라나가 주목을 받았다고 하며 지금 현재 알뜰코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리플인데요. 리플은 한 달 전과 현재를 비교를 해봐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과거 SEC의 소송, 암호화폐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었죠. SEC와 리플 간의 법적 문제는 리플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된 건데요. 주요 쟁점을 요약하면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SEC는 리플랩스가 리플을 증권으로 사용해 약 13억 달러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면서 증권법에 따라 리플 판매를 규제한다고 강제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상화폐로 간주되어야 하며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리플은 투자계약의 성격을 지니지 않으며 단순히 결제와 송금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SEC가 기존 규제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을 한 건데요. 올해 8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리플이 승기를 잡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었습니다. 하지만 SEC는 해당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역시 맞항소를 진행하며 양측 간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SEC 게리 겐슬러가 취임식 날 전격퇴임을 발표하면서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울 인물로는 트럼프는 폴 애킨스를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지명을 한 건데요. 겐슬러의 퇴임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애킨스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하자마자 애킨스는 리플에 대한 고발을 전격 철회하며 사실상 SEC와 리플 간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SEC와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리플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리플은 추가적인 호재까지 발표하며 그 상승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리플은 오래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곧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는 건 리플이 가격 변동성 없는 암호화폐를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특정 법정화폐 미국 달러의 가치를 연동시키며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도구인데요. 일반적인 알뜰코인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심각한 가격 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거래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달러에 연동되어 있어 가격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저희는 해외 거래소로 입금하기 위해서 빠른 지갑 이동 속도와 안전자산인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있죠. 리플도 동일하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과거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기 전
낮은 거래 수수료와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달러 기반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상장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테더는 뉴욕금융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미국 내에서 규제 승인을 받은 코인이 아닌데요. 과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도 법적 문제와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뉴욕 검찰청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뉴욕에서의 활동을 금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은 규제를 중요시하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안전한 자산을 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리플과 테더는 코인 시장에서 3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다면 리플이 테더를 따라잡는 날이 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알뜰코인들은 비트코인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순간 알뜰코인들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리플은 SEC와의 소송을 마무리하며 유효금융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테더를 넘어설 강력한 잠재력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알뜰코인들의 진짜 불장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폭발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흐름의 중심에서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은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커뮤니티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여러분이 다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 더 강력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토 수첩이었습니다.